논산 참 천안을 자주 안 와가지고 이제 차도 막히고 이렇게 할까봐 좀 일찍 출발을 했는데 이제 한 7시쯤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고 왔습니다. 소개는 저는 그냥 논산에서 이제 병원을 하고 있고요. 당진에서도 했었는데 당진에 있을 때 옛날에 성환교회라고 해서 장석희 목사님 혹시 아세요? 그분이 저희 병원의 사무장으로 저하고 같이 한 2년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려우실 때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 천안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못 짓는 것도 막 짓게 됐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상당히 이제 같이 일해 보니까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했던 이제 병원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논산으로 이제 이렇게 와서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저기 하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와 이 건강하고 어떻게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세와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먹는 거하고 더 연관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세 연관이 있습니까? 네, 젊은 사람이 걸어갈 때 자세와 80대 연로하신 분이 걸어가실 때 자세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많이 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엘렌 G 화이트 그 여사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세였습니다. 정말 먹는 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면 음식을 첫째로라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첫째로 가르쳐야만 하는 일은 앉고 설 때 올바른 자세를 가지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똑바로 서도록 지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육체적인 유익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지적이요 도덕적 유익한 우아함, 기품, 침착, 용기, 그리고 자립과 같은 정신적인 미덕까지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유익들을 가져오는 데는 올바른 자세를 갖는 일이 크게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은 이 점을 모본과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 바른 자세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항상 그런 자세가 생활에서 유지되도록 강조해야 한다라고 교육 198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신 분들, 어려서 부모님한테 아니면 어디에 가서 세미나에서 혹시 배워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자세에 대해서 우리 몸에 어떻게 물건을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세를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환자? 안전협회에서. 예. 그 미국에서 미국의 보건안전국이라고 하는 곳은 근골격계의 대부분의 질환이 자세에서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만큼 자세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신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인 면까지도 크게 증진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몸의 자세를 바꿨는데 정신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도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앉는 의자가 굉장히 저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인체에 과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의자거든요. 저절로 오래 못 앉아 있게 하는 의자거든요. 이 의자가. 지금 앉고 계신 이 의자가 그래요. 이제 뒤에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는 그럼 무엇인가? 몸을 지탱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몸을 움직일 때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가 있을 테고,
무언가를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런 자세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배드민턴을 친다, 탁구를 한다, 뭐를 한다고 할 때 그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자세가 틀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뭐 기도를 할 때,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 뭐 뭔가 일을 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몸을 지탱하는 바른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바른 자세가 그 일을 하기에 가장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공부할 때 자세가 바른 사람이 쉽게 이해가 잘 되고 그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정적인 자세와 동적인 자세가 있는데요. 이 근육의 아령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파란색 근육과 빨간색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들어 올릴 때에는 주동 근육이 있어요. 핵심적인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협력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주동 근육이 그 힘에 붙이면 그 보조근이 협조를 해서 일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와 반대로 되는 이 근육을 기랑근육이라고 그래요. 기랑근육. 그 근육이 있는데 여기서 빨간 근육은 삼두근육이고 앞쪽 근육은 이두근이야. 이렇게 하면 나오는 근육 알통근육. 자, 이렇게 근육은 우리가 주동근과 기랑근이 있고 주동근에는 협력하는 아이가 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깨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깨가 찢어졌어요 하는데 올려보세요 하면 올린단 말이야. 그때는 주동 근육이 손상을 받았어도 협력 근육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라고 하는 것은 몸을 지탱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올바른 자세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면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척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척추, 우리 몸의 대들보, 받치는 기둥이에요. 몸을 받치는.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의 골반을 세워 척추의 만곡을 유지해야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척추의 만곡. 혹시 허리 아파 보신 분 계세요? 허리에 디스크 협착증 그런 이야기 병원에 가서 들어본 적 계세요? 그러면 그것이 왜 생겼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셨나요? 그냥 사진 찍으면 디스크입니다.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자, 척추의 만곡은 우리 삶의 생명, 이 몸의 이 구조의 생명이에요. 만곡이 자연스럽게 휘어주지 않으면 이 우리 몸의 다른 기능들이, 뇌 기능들, 장부의 기능들, 그 다음에 골반 속에 있는 생식기의 기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척추의 만곡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냥 일자로 만들지 왜 이렇게 휘어가지고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이 척추도 이게 12개의 이 갈비뼈가 붙은 게 12개거든요. 우리 지파가 12개였잖아요. 이스라엘. 이 쌍을 맞췄고 33개의 신경이 나오고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허리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만곡이 우리의 그 몸을 활동하기에, 뛰고 달리고 서 있기에 가장 적합하게 구조화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 만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자세가 올바르었을 때는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안정감을 갖죠. 젊은 사람들이 막 헬스 가서 막 이거 하잖아요. 또 여름 되니까 가서 막 부쩍거리고 운동하죠. 우퉁 벗고 딱 먹고 내려고. 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냥 호리호리하게 이렇게 해서 저같이 빼짝 말했으면 너무 막 등 때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우럭하고 있잖아요. 자, 자신감을 몸이 신체가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데서 긍정적 심리가 자동적으로 유발이 되기 때문에 자세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또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까 척추의 만곡이 다른 장부의 기능을, 머리, 뇌 기능, 오장육부의 기능, 아까 생식기의 기능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추에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인식은 못하지만 몸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소화를 시켜주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들어온 찌꺼기를 내보내주죠. 혈액을 돌리죠. 심장을 뛰죠. 소변을 만들어내서 배출을 시킨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심장 뛰는 거 모르잖아요. 장이 지금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밥 먹어도.
그렇지만 얘들은 끊임없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게 하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전체 조절하는 걸 갖다가 자율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자, 이러한 것이 지금 이 척추의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소화력이 떨어지죠. 장운동이 잘 안 되죠. 장운동이 아니면 장액이 안 나오죠. 장액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은 거 못 보는 거 뭐야? 변비잖아, 변비. 하루에 한 번씩 예능을 봐야 되는데 그래 속이 편하잖아요. 그 애를 못 봐. 장액이 안 나오니까 장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더부룩하죠?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자세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깨, 허리, 무릎 아프신 분들 나이가 드실수록 이런 곳이 더 점점 많이 아파지는데요. 그것은 관절과 근육에 불필요한 그러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손상을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무릎 아프신 분 혹시 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많지 않으시네요. 자, 허리 아프신 분. 지금은 안 아파도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좀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 몸이 정상적일 때는 하나도 안 아프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몸의 중심이 무너졌을 때는 무너진 쪽으로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로 서는 것과 내가 이렇게 서고 있으면 이 발은 약하겠지만 한 발에는 이 발이 해야 할 일을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관절과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매일 이 자세를 취하다 보면 뇌는 그것을 인식을 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자세를 습관화처럼 해버리거든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반드시 이게 편해 이런다고. 왜? 얘가 인식을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여기는 아파도 자기는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드시 딱 서버리면 이걸 인식을 하면 이렇게 서는 게 편하고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해요. 이렇게 섰을 때는 1시간, 2시간을 서 있어도 안 아프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가 아파하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무너집니다. 도대체 이게 큰 병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나서 왜 그리 져서 잠도 못 잤네. 도대체 일은 어떻게 해? 뭐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심리적으로 약해지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면 다 하면 그게 낫는 줄도 알고 다 걸로 갑니다. 그냥 이 강아지 이게 딱 이렇게 고리 들어서 이렇게 쫄랑쫄랑 쫓아오면 의사들한테 그렇게 쫄랑쫄랑 그걸 당하고 사는 거예요. 환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와서 하는 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러한 그 몸 관리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답이. 그리고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죠. 잘못된 것도 가릴 수 있는 눈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과 호흡과 소화기 배설 기능이 저하로 심장병, 고혈압, 당뇨, 폐질환, 위염, 변비, 요실금, 전립선, 비대 각종 암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구주가 무너져서 암이 생겼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의식을 못 합니다. 꼴값 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꼴값. 얼굴값 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꼴 하면 모양을 나타내죠. 모양을 나타내고 갑 하면은 힘을 나타냅니다. 모양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여기 보면은 체형에서 힘이 나온다. 모든 통증의 주 원인은 특히 체형이고 노년기 활동을 유지하게 특별히 모양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이 잘못되니까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워있는 삶이 행복하겠어요? 나이 드시고 뭘 해볼 수도 없고 가만히 얼마나 뭐라고 할까 하루하루가 힘들겠어요. 아프기까지 하니까 그럼 이제 더 힘든 거야.
병원 갈래야 갈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른단 말이에요. 자, 옆에 그 무릎에 다리를 이렇게 해놨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변해가죠.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비만형 체형의 이런 형태가 많아지고요. 이것은 노인형 형태로 변해가고요. 이것은 젊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옆에 이 분재가 얼마 갈 것 같아요? 옆에 막 자라나는 이 나무보다 값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분명한 건 모양에는 값이 있다 없다. 자, 그러니까 모양 중요합니다. 병원비 안 들어갑니다. 의료비. 가정에서 총 우리가 버는 돈에 의료비를 지출 안 하는 거야. 그럼 돈 버는 거 아니야? 한 달에 의료비로 내가 한 30만 원 썼는데 이제 내 몸이 빠져서 안 아프니까 30만 원 안 써도 돼. 이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올바른. 그럼 자세가 올바를 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해야 되는 중요성은 이제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거죠. 어떤 게 올바른 거야? 자, 요게 치유봉사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끈으로 단단히 졸라매면 맵시 있는 몸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체적 아름다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균형, 곧 신체 각 부위의 조화로운 균형이다. 그러므로 육체적 발달을 위한 정확한 표본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따라 형성된 인간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창시자이심으로 다만 우리가 그분의 이상에 일치될 때만 진정한 미의 표준에 접근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조화로운 균형입니다. 조화로운 균형을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조화로워야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본질은 진선미이다. 그 아름다움은 균형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불균형과 조화는 추하거나 악하거나 해로움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자,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조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움직여서 그 먹은 만큼의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들어오고 써지고. 그게 균형이죠. 그럼 음식을 먹고 조화를 못 이루어서 생긴 대표적인 병이 대사질환이라고 그래요. 그걸 대사질환. 그 대사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비만과 당뇨예요. 혹시 당뇨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 건강하시네. 한 분 되죠, 한 분. 두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화롭다라고 하는 예를 지금 음식물 먹는 걸로 했는데요. 자, 그러면 왼팔과 오른팔의 균형이 대체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른손잡이의 주된 활동, 주된 운동 이렇게 하다 보면 왼쪽은 상대적으로 약해지죠. 그러면 어느 쪽에 병이 오겠어요? 왼쪽에는 퇴행성으로 이것이 약해져서 오는 이완성 통증을 유발을 하는 것이고, 이쪽은 너무 많이 있어서 과사용으로 인한 병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우의 균형. 상체는 막 이렇게 운동을 해서 좋은데 하체가 약해. 움직이는 걸 덜해서. 앉아서 막 이런 거 엮기 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 자, 그럼 상하체의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균형도 똑같이 조화 균형을 맞춰서 발달하는 게 하나님의 이치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한쪽만 편식하느냐. 이 운동도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먹는 것도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에 맞는, 현재의 체질에 맞고 체형에 맞는 운동 처방과 영양 처방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불균형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추하거나 악하거나.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병이 나타나는 거죠. 자, 바른 자세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옆모습과 뒷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딱 눈에 도장을 딱 찍으세요. 이 도장 찍을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인체 중력 중심이 중심선 위에 위치할 때, 자, 귀의 중심입니다. 귀에다가 줄을 딱 띄었어요. 이렇게 줄을. 자, 줄을 딱 띄웠는데 어깨 견봉을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고관절의 골두 여기죠. 골두를 줄을 띄우면 그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에 이 뼈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이 복상시뼈 바로 안쪽으로 추가 떨어져야 돼요. 자, 그것이 바르게 선 자세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섰고, 그 다음에 뒤로 봤을 때는 뒤에 후두골, 딱 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일직선이 수평이 돼야 되고, 양쪽 견봉이 수평이 돼야 되고, 견갑골, 날개뼈 있죠? 날개뼈 하부가 똑같이 수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딱 골반을 눌렀을 때 골반 좌우가 수평이 돼야 되고, 무릎, 오금지 딱 보면 오금지 주름이 있죠? 주름. 그 주름이 일직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뒤꿈치 딱 맞아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것이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 자, 여기 보시면은 몸의 중심, 골반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요. 골반을 세워라. 몸의 중심은 골반이 좌우합니다. 위아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반이 이렇게 여기가 요 앉는 좌골이 위로 올라가고 장골렁 여기가 아래로 돌아가면 요 상태가 정상적인 자세가 돼서 아까처럼 똑같으죠. 여기서 이제 과도하게 등이 굽고 골반이 약간 앞으로 숙여지고 그 다음에 이거 뒤로 빠지죠. 뒤로 빠져서 이렇게 하고 요거의 반대 현상입니다. 반대 현상. 그래서 골반이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니까 당연히 앞쪽으로 빠지죠. 이건 뒤로 빠지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그렇게 그렸을 때 이것이 기울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반듯해야 돼요. 요 앞과 요 뒤에 앞에 아래와 위가.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은 사람을 딱 보면 모르지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요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골반이 반드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 골반을 세워라. 자, 올바른 자세의 핵심은 골반을 세워라입니다. 여기서 아까는 옆에서 봤을 때 골반을 봤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 골반이 돌면서 어깨의 높이가 무릎에 이렇게 회전이 온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런 모습의 형태에서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위에는 어깨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석회화가 꼈다 유차성 유창염이다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이유 이렇게 어깨와 무릎이 골반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을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자세입니다. 정말 이 한 가지를 정확하게 이제 익히시고 가야 돼요. 이제는 앞에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골반만 세워라 이겁니다. 자세의 중요성 이제 일깨워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앉아야 돼? 자, 여기서 이 자세처럼 한번 앉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이 자세에서 그렇게 앉을 수 있으면 허리가 살아있는 거고요. 지금 이 의자에서 이렇게가 안 앉아지면 허리가 굳었거나 뭔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앉아줘야 돼요. 골반이 반드시 서져야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 허리가 잘록하게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허리가 뒤로 나왔다는 거예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집니까?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목사님은 그렇게 보이십니다. 저렇게 앉으면 딱 봤을 때 저렇게 저 목사님처럼 가슴이 벌어져요. 저 의자입니다. 저 자세입니다. 저 자세. 가슴이 벌어지는 자세입니다. 안 벌어지면 이미 그것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너무 만곡이 뒤로 심하게 골반이 기울여져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자세. 자, 그러면 집에 이제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있을 때는 척추에 골반을 세우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아까 보여주고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지도자는 보여주고 가르치라.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라면서 해봐.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이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야 되고 골반이 서야 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 무릎이 고관절보다 올라가면 무릎이 고관절보다 높게 위치해 있으면 절대로 허리가 잘록하게 이렇게 커브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무릎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보다 낮아져야 돼요. 얘는 고관절이 무릎이 더 높이 올라갔죠. 무릎이 올라가면 허리는 이렇게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관절이 무릎이 낮아지면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집니다. 자, 이거 잘 기억. 이거 하나만 배우셔도 된다. 하나. 자, 이 자세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물을 보는 여사원이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고 여기가 고관절이죠. 고관절이 무릎이 더 낮게 돼 있죠. 그럴 때 허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쓰는 일반 의자예요. 학생이죠. 허리가 이렇게 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의자에서 바르게 앉아야 앉아질 수가 없는데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니까 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죠. 자, 이거죠. 의자의 차이입니다. 의자의 차이고, 이 여학생도 이렇게 반듯하게 앉을 수 있는 건 고관절이 무릎이 고관절보다 낮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앉기 싫어도 자연적으로 앉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의자거든요. 이 의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는 우리는 책상 의자를 이 의자를 썼거든요. 네. 자, 이 의자를 갖다가 무릎 의자라고 해요. 무릎 의자. 자, 그런데 지금 무릎 의자 쓰시는 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보지도 못했어요. 혹시 있으세요? 처음 봤어요. 자, 이 무릎 의자를 특히 학생들 자세를 잡을 때 듣고요. 연세 드셔서 이제 뭔가 책상에 앉아서 뭐 성경책 본다든 컴퓨터를 본다 할 때 하여간 다 이 의자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이 자세에서 앉은 작업을 할 때 절대적으로 능률이 떨어지지 않고요. 몇 시간을 앉아서 책을 봐도 집중력이 아주 돼요. 조금 있으면 허리 아프지, 뭐가 아프지, 아파. 이렇게 벌써 이제 보통 15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럼 옆에 요걸 하나 있죠. 자, 그럼 나는 이 의자 알지도 못하고 사기도 어렵고 돈도 없고 이렇게 가. 그러면 딱 그 후선책입니다. 그 후선책은 이걸 갖다 경사반석이라고. 이 앞쪽은 얇고 뒤에는 높습니다. 그냥 의자에다 갖다 놓으면 아까 같이 엉덩이가 고관절은 높고 무릎이 낮아지는 자세가 되겠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경사반석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경사반석, 무릎 의자 이것이 우리의 체형 앉는 자세를 잡는 데는 상당히 지대한 역할을 하는 구조다.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걷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걷기. 자, 8시 5분인데요. 원래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예? 조금 더 해도 된다고 했는데 좀 더 해도 될까요? 예, 자, 이 걷는 자세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걷기를 생각을 해요, 먼저. 그렇죠?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여기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는데 운동하세요라고 했을 때 일본은 운동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도 있고요. 운동하세요라고 하는 의사도 있는데 운동하세요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최고 먼저 걷기를 생각한다. 그러면 걷기도 걸어서 더 병을 만들고 더 아파지는 걸음이 있고 걸을수록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세의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돼? 이거 설명을 해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여기입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걸으면 걸으나 마나 오히려 더 아파져요. 걸을 필요가 없어져요. 자, 어깨를 피고 어깨를 이렇게 뒤로 제치는데 제쳤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잘 생각을 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깨 제치는 게 그냥 어깨 제치는 게 아니고 제쳤다 올려주는 이 제치고 가슴을 열어줘야 돼요.
이 가슴을 열어줘요. 어깨만 그냥 이렇게 제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열어줘요. 가슴을 벌려줘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왜? 가슴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아까 늑골 12개의 갈비뼈를 생각했는데, 요 앞에는 뼈로 연결된 곳이 아니라 갈비뼈로 등에서 쭉 오다가 앞에 뭘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연골이에요, 연골. 연골. 연골은 탄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 연골은 약간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골이 이렇게 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가슴이 벌려지면 폐 공간과 심장의 공간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자, 그럼 운동할 때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고 심장은 더 빨리 뛰어요, 늦게 뛰어요? 그러면 열어주고 공기를 충분히 들어들일 수 있는, 들어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심장을 뛸 수 있게끔 공간을 넓혀놓고 운동을 하면 운동할 때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훨씬 안 지쳐요. 숨이 차질 않아요. 그런데 근육이 약해가지고 이런 데가 아플 수는 있지만 숨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숨차 하시는 분은 가슴이 다 닫혀있고 그분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늑연골이 굳어버린 거야. 굳어져서 여기가 염증이 생기는 걸 티체스 디지즈라고 하는데 그런 병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여기다 보죠. 담 잘 걸리는 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엎드려 자시는 분 이 등 근육, 이 갈비뼈, 늑간 근육을 굳게 하는데 1등이에요. 절대로 엎드려서 주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가슴을 열고 어깨를 뒤로 제치고 가슴을 들어줘서 폐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 아까 같이 심폐 기능이 좋아질 뿐 아니라 소화기 위장관을 컨트롤하는 자율신경 돌기가 우리 중환이라고 하는 침자리 아시죠? 중환, 명치. 이 중환 아주 심부 쪽에 태양신경총이라고 해서 실리악 갱근이라고 하는 그 신경 돌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극해가지고 장운동을 다 살려놔요. 아, 신기하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걸어도 그것을 일깨우지 못하는 사람은 자세불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노력, 그 의지로 했는데 거기서 얻어낼 게 이만큼밖에 안 돼. 그렇지만 자세가 좋으면 훨씬 더 기분까지 업돼서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자세가 바른 걸음을 하면 창조적인 생각이 유발된다. 문제 해결이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책을 슬슬 걸음했을 때도 바른 자세를 하고 걸었을 때 그 좋은 공기와 햇살과 이 습도 온도가 적절한 그 숲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그냥 막 솟아나는 사업이 기가 막히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관계 개선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세 굉장히 중요한 건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어떻게 하라? 열라. 자, 이거 두 가지입니다. 앉는 자세 골반을 세우고 저 허리뼈를 잘록하게. 걷는 자세 어깨를 벌리고 어깨를 이렇게 젖히고 가슴을 열라. 자, 두 가지입니다. 걷는 자세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말로 써는 거고요. 자, 그러면 걸을 때 아까 골반이라고 그랬죠. 골반. 요 중둔 근육은 골반을 걸을 때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시면 이렇게 돼요. 좌우로 몸이 흔들려요. 원래 우리 몸은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고 걸어도 그냥 빳빳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씩 하다 나이 먹으면 이렇게 점점 커지고 그래서 집합에 이렇게 자, 이 근육, 골반의 안정 근육,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근육이 중둔근, 대둔근, 소둔근이 있는데 중둔근이 약간 이역을 하는데 이 위치가 옷을 입었을 때 어디 부위일 것 같아요? 옷으로 보면 뒷주머니잖아요. 정확하게 뒷주머니입니다. 자, 뒷주머니에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 손바닥이 딱 갖다 대는 이 근육을 테니스공, 야구공처럼 이렇게 동그란 공돌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녁마다 마사지를 해주세요. 아, 놀라보도록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중둔 근육 마사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워가지고 사이드 옆으로 누워서 공을 하나 대고 옆으로 받쳐서 슬슬 이렇게 돌려가지고 마사지를 해주면 골반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다리 뛰기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저리고 시린 다리 중승 종아리가 자꾸 부어요, 저려요, 시려요. 절반은 해결이 돼요, 해결이. 에? 무조건 다 척추 디스크 협착증이라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근육이 중요하고 걸을 때는 뒷근육을 써서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 허리가 정상적으로 세워졌을 때 얼마나 그 강한 무게를 들을 수 있느냐면은 이겁니다. 보통 그 역도 무게가 얼만큼이 기록이에요? 180kg, 거의 200kg 되나요? 그 무게를 서서 이렇게 하고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 드는 자세를 보세요. 허리가 잘록할까요? 에? 이 자세를 들어 올릴 때 이 자세.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안 돼요. 요게 이제 골반이 안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끌어당기는 골반이 뒤로 늘어나면 등 여기가 허리가 금방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굽혀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잘록하게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허리를 잘록하게 집어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코어 근육, 코어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서 그냥 쉽게 몸통 근육, 여기서 여기까지 몸통이죠. 그럼 배 근육이 있을 거고 여기 왕자가 새겨지는 것을 복직근, 옆에 있는 것을 복행근,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걸 외복사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척추 기립근, 그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장요근이에요. 장요근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얘가 핵심적인 근육,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얘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척추에 붙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얘다. 이게 왕자 나오는 근육, 여기 옆에. 이것은 우리가 골반 밑에 보면은 이렇게 골반 밑을 받쳐주죠. 밑으로 안 빠지게 받쳐주는 이 근육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변 나오는데 항문 변이 나오는데 구멍이 2개 있고 골반 밑에야. 이것은 우리가 여기 연골 나오네. 아까 설명한 연골. 여기 다 연골이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횡격막이 이렇게 낙하산처럼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거죠. 자, 이걸 이렇게 벌려줘야 저 낙하산이 잘 펴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드시고 혹시 전립선 문제 아직 뭐 그런 건 없으시겠지만 있을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전립선, 요실금 없으시죠? 예. 지금 그거 있으면 엄청 귀찮죠. 그런데 그것은 여기 이 근육이 약해졌을 때 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요런 근육이 있는데 요걸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까, 튼튼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겁니다. 자, 요거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죠. 자, 그림으로 이제 사진을 딱딱 찍어 보세요. 자, 무릎을 들고 어깨를 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깨만 바닥에서 끌어 올리면 요 무릎까지 안 올라가도 돼요. 어깨만 들어주면 돼요. 그런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브릿지, 엉덩이가 바닥에 누웠다가 이 운동을 하고 그대로 발 내려놓고 연결해서 내렸다가 엉덩이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브릿지, 이 운동을 하시면 되고 그대로 누워서 이제는 손발을 다 들고 한 손은 요 발과 요 반대쪽 손을 뒤로 쭉 펴고서 1, 2분 버티고 그 다음에 바꿔가지고 1, 2분 버티고 이것이 잘 되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3가지 운동 알려줬어요. 자, 누워서 드는 운동. 자, 그 다음에 배 들어 올리는 브릿지. 그 다음에 손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데드버그. 이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자기 전에 그냥 딱 누워서 1분 딱 눌려놓고 이거 뭐야? 플랭크. 이걸 갖다 옆으로 사이드 플랭크 옆구리입니다. 자, 요 동작이 앞쪽에 무슨 동작하고 같으세요? 아까 요거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반대예요. 걸레리질 하듯이 4발로 이렇게 했다가 그 중에
한 발 올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버드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달려가기 하듯이 달려가는 운동. 자, 이 운동을 해서 총 7가지 운동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거 몰라도 되고요. 유튜브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운동을 하세요 했을 때 뭐를 하지 하면 이런 운동을 하십니다. 코어 운동이 1번입니다. 코어 운동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기술보다 코어를 더 강화시키고 코어가 든든한 사람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져요. 코어가 약한데 다른 근육 강화시켜가지고 기술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도 이걸 1번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올바른 자세는 의식적으로 생활 속에서 반복함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자, 도수치료 받아보신 분 계세요? 병원에 가서 받아보셨어요? 뭐 때문에 받아보셨어요? 예? 50견 때문에. 자, 자세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수치료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수치료는 근육을 풀고 교정이 안 돼요. 근육을 풀어주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기는 해요. 우리가 체형을 잡는 데는 생활 속에서 올바른 자세를 인식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이렇게 허리 잘록하게 앉으라고 했지.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앉으면 잘록하게 앉으라고 했지. 걸을 때 가슴 펴고 어깨 제치고 가슴 들라고 그랬지. 어깨 펴고 가슴 들라고 했지. 어깨 펴고 가슴. 이걸 계속 인식하면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 자세가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세가 바뀌는 거지. 병원 가서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아무리 받아도 올 때는 똑같이 아이고 아파 하면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세는 스스로 의식해서 형성하는 것이지 의사나 아니면 뭐 물리치료사 누가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이런 강의가 필요가 없죠. 가면 다 바른 자세 되니까. 자,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가 아픈 곳이 있는데 정말 좋은 치료가 뭐냐? 여러분들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안 아플 수는 없지만 웬만한 아픔은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요. 자, 아픈 곳이 아니라 전체를 살펴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반드시 원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찾고 통증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살려줘야 돼요. 기능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이 살아서 힘을 써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힘을 쓸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어야 그 치료가 좋은 치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종은 3권 76쪽의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만 했더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운동하고 움직인다면 악화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력을 행사하고 통증과 무능력을 박차고 일어나 유용한 일에 참여해서 등과 허리와 폐와 머리가 아픈 것을 잊어야 한다. 전신 혹은 신체의 일부를 움직이기를 등한히 하면 병적인 상태가 초래될 것이다. 신체의 어떠한 기관이든지 활동하지 않게 되면 근육의 크기와 힘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혈관은 혈액을 통해 천천히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척추 건강을 지키고 근육과 관절의 피로를 줄여서 호흡, 소화 모든 이러한 기능들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칭, 또 올바른 작업 환경 조성, 그리고 휴식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세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얼른 우리가 습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습관을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올바른 것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습관 고치는 것은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뭔가를 결과적인 행위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인식부터가 먼저입니다. 내가 그것을 자꾸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럼 언젠가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바꿀 건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